네, 8월장을 마무리하면서 내 포트 점검이 필요하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송태현 유한타증권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8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장에 또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포트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만나보시죠. 자, 이번 주는요, 기판을 가지고 오셨고 회피는 수소입니다. 기판을 업종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유리기판인가? 네, 맞아요. 요즘에 이제 기판하면 유리기판이 먼저 떠올라서. 그렇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이 활성화되면 일반 네. 기판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힘들어질 텐데 그 전까지의 시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업황은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2분기 때에 대한 실적이 업계에서는 이미 업체들이 이 회복에 대한 시그널은 다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해당되는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중소형 업체에서는 오늘 조금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TLB라든지 네. 아니면은 심택이라든지 아니면 해성 DS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있게 될 텐데 여기서부터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미 그림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형 업체에서도 기판을 하고 있는 이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는 삼성전기가 있게 될 텐데 삼성전기의 기판 사업부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하반기 때 ASIC 관련돼서 생산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러한 기판 관련돼서도 블렌디드 ASP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적인 단가가 상당히 수익성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동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2025년도에 60% 정도의 가동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2026년도에 70%, 아니 80% 그리고 2027년도에 9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이제 이 하반기 때만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기판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기판을 언급해 주셨는데 개별주로 TL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 속에 사실 주가가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봐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회피에는 수소입니다. 캐나다 프로젝트, 잠수함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국의 원팀이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매수세를 강하게 받아가면서 범한 퓨얼셀이라든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는 좀 조정이 나온다고 보시는 겁니까?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게요? 네.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고 맞아요. 9시 30분 전에 풀리기 시작을 하게 돼서 상승폭을 대부분 다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한 점은 결국은 모멘텀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떨어지고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는 사실 두산 퓨얼셀이 가장 대장적인 위치를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어제 같이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고가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음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두산 퓨얼셀 역시나 이러한 물량에 대한 부분을 소화하고 난 이후에서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마련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반쪽의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하반기 때에 대한 두산 퓨얼셀의 매출액 증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장에 대해서 가동이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비용이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적자를 계속적으로 지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서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퓨얼셀이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에는 SPSL이라든지 아니면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 시점은 더욱더 늦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런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더욱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와 관련해서는 좀 관망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포트폴리오 구성 보면서 지난주 것까지 리뷰해 볼 텐데요. 일단 보면요, 반도체랑 바이오의 비중이
각각 25%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셨고요. 앞서서 기판이라는 새로운 업종을 신규 편입하셨고 지금 비중 확대는 LNG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비중을 축소시킨 이유는 뭐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일부 네. 있는데 생각보다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수에 대한 변동성과 정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약간 낮춰서 그 변동성을 관리하자라는 네. 측면에서 이제 비중을 조금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LNG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네. 보게 되면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한택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성강밴드라든지 아니면 한국카본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랜만에 기판을 관심 섹터로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 안에 종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뭐 대장격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사실 TLB가 훨씬 더 탄력도가 좋습니다. 그 최근에 많이 이전에도 갔죠. 예, 네. 그랬었고 그리고 주가도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심택에 한번 접근을 심택.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심택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때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이미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보게 되면은 이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단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단가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예전에 쾌쾌 묵었었던 DDR5에 대한 게 더욱더 채택이 많이 되고 네.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그 GDDR7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 역시나 더욱더 많은 부분 증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단가적인 요소에 있어서 심택의 ASP를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동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2분기 때 가동률이 70% 중반 정도가 나왔었는데 BEP가 70%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보다 더욱더 가동률이 올라가면 올라가게 될수록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가 더욱더 많은 부분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때 실적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가동률이 80%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영업이익이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이지 시장에서에 대한 네. 이 시장 개화가 본격화가 되게 되면은 충분히 더욱더 좋아질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까지도 함께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판하면 또 심택의 흐름을 따라가 봐야겠죠. 심택 가지고 오셨고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집중했었던 원전주를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그대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엔터주 최근에 좀 노이즈가 있으면서 변동이 좀 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엔터주 지금 봐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까? 엔터주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어.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한알령에 대한 이슈가 많이 이제 우려감으로 연기가 변하기 됐잖아요. 시작을 네. 하게 되면서 다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한알령 관련돼서 가장 이제 모멘텀이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게 사실 저는 DOU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DOU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이슈 자체가 사실상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진전이 될 수 있는 요소 자체가 한미 정상회담이 다 끝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국내 정부에서 많은 부분 힘을 쏟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또 컬러가 변하게 됐을 때에는 충분히 오늘 많이 하락을 했던 만큼 반등도 그만큼 더욱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DOU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19일 날 보게 되면은 이제 QQ뮤직 관련돼서도 아티스트가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 입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DOU를 계속적으로 한알령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알력 완화로 기대를 모았던 걸그룹의 콘서트가 연기가 되면서 오늘 엔터주 투심이 악화되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DOU 오늘 조정이 깊으니까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트레이딩 차원의 종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로봇주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로봇이요? 네, 네. 아까도 리서치 아름의 맞아요, 대표님께서 맞아요. 로봇주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좀 관심 가져가죠. 저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월요일 날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엔비디아 관련돼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거래량을 사실 상회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로봇주 추가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섹터가 움직일 때 가장 베타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 접근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송태현 유한타증권 차장과 포트폴리오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